예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지혜쌤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우리가 총 240문제를 함께 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9번부터 16번까지 딱 10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혜쌤 요양보호사 교재 68페이지까지 공부하게 됩니다. 지혜쌤 요양보호사 교재는 총 323페이지입니다. 500페이지가 넘는 표준 교재를 꼭 중요한 것만 모아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는 100점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것을. 자, 그럼 오늘도 한 문제 한 문제 제대로 이해하고 2022년 요양보호사 시험에 꼭 합격합시다. 정답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풀어보세요. 생각보다 시험 시간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9번. 제가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는? 정답은 1번.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교재 33페이지를 보시면 재가급여의 종류에 대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는데요. 그중 재가급여의 종류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그중 기타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재에 표시된 컬러 블럭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다음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정답은 4번.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GSM 요양보호사 교재 51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시설 노인의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사례는 컬러 블럭으로 표시하여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험에는 생활 단계의 권리와 사례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박스 안에 문제 사례를 보기 지문으로 제시하고 사례에 해당하는 제목이 정답 보기로 출제되는 형태입니다. 교재 컬러 블럭 중심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 노인 학대 사례 중 방임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5번.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입니다. 교재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에 보시면 방임에 대한 세부 학대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컬러 블럭으로 표시된 부분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세부 학대 내용이 문제로 주어지고 해당하는 학대 유형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노인의 학대 유형 문제는 최근 자주 출제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을 모두 기억할 수 없다면 교재 컬러 블럭 중심으로 학대 유형과 세부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정답은 1번.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입니다. 교재 68페이지에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 11가지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대상자와는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하고 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하고 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13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의 대처 방법은? 정답은 3번. 향후 조치 계획을 대상자에게 알린다입니다.
교재 67페이지를 보시면 성희롱 대처 방안에 대해 장기요양 기관장의 대처와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나누어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관장은 성희롱 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향후 대처 계획을 명확히 설명하고 성희롱을 한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재발 방지 약속이나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4번. 다음 상황에서 직업윤리를 준수한 요양보호사의 태도는? 정답은 5번.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는다입니다. 교재 68페이지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 중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15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5번. 관공서 방문 시 동행입니다. 교재 40페이지를 보시면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외출 시 동행은 은행, 관공서, 병원 등의 방문 또는 산책 시 부축 및 동행을 말하고 이때 차량 이용을 포함합니다. 일상 업무 대행은 물품 구매, 약 타기, 은행, 관공서 이용 등의 대행을 말합니다. 세부 내용을 모두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교재 39페이지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라는 표로 정리된 부분을 참고하여 이해하시면 시험 문제에서 정답을 찾는데 그리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16번.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대상자의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변화를 확인한다입니다. 교재 46에서 47페이지에 요양보호사의 역할 6가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16번 문제는 관찰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지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관찰자로서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해야 합니다. 지문에서는 46페이지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과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섞어서 출제하였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루 10분만 영상 밀리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된다면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꼭 시험에 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GSM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GSM을 힘나게 합니다. 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하세요.